아까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중 연금 개혁을 먼저 풀어주셨는데요. 대한민국 사회에 큰 논란과 분쟁의 중심이 되고 있는 노동개혁 또한 아주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2부 첫 질문으로는 현 정권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앞으로의 바른 방향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이제 노동개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가 지금 온 거죠. 그럼 노동개혁은 누가 해야 될까? 대한민국이 해야 됩니다. 세계의 모든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바른 답을 찾아서 가게 되면 세계가 다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르게 풀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런 걸 연구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누가 해야 되느냐? 최고의 기업에서. 그게 어디냐? 삼성이에요. 삼성에서 노동개혁을 제대로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따릅니다. 그 방법을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면 세계의 대기업들은 이걸 따라서 전부 다 그렇게 가게 돼가 있는 바른 걸 찾았던 게 맞다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노동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대한민국에는 노동자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없는데 지금 노동개혁을 한다? 사실은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노사분규도 없고 노동자들 데모하고 뭐 분쟁을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장하다가 지금 대기업부터 해갖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기업에서 개혁을 하면 바르게 하면 여기 노동자가 없고 그러면 이쪽에 그 밑에 내려가면 노동자가 30%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노동자 70%가 있는 거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게 따라가지고 노동자들이 숫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대기업에는 노동자가 없어요. 왜 없냐? 전부 다 고등교육을 받고 지식인들만 있기 때문에. 지식인은 노동자가 될 수가 없다예요. 이 사회 지식인은 노동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다. 이게 잘못돼가 있다 지금. 지식인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식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연구원님. 지식인은 연구원님들이지 이분들은 노동자가 될 수가 없어요. 노동자는 누가 노동자냐? 지식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일을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 분들, 이분들이 노동자예요. 이거 바르게 잡아야지. 그러면 지금 이 대기업에는 지식인들 아닌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알고 이제 하나의 모델을 잡아 나가 보자고. 이게 삼성을 하나 풀어보자. 이게 풀리면 다 풀리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의 일대께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일으켰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께서 이념을 놓고 진로를 놔가지고 이런 그 기업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럼 그걸 일으켜가지고 이념과 이 진로를 잡았을 때 이대한테 넘겨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삼성기업이에요. 그때는 삼성이 아니고 제일이죠. 제일 안에 삼성도 있었던 거죠. 그럼 그걸 물러받아갖고 지금 이래 가는 게 삼성으로 대표적으로 해갖고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념과 진로를 나갖고 이대한테 물려주니까 이대가 그 이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팽창이 됩니다. 팽창. 진로를 일대가 놓고 이대는 팽창을 시키게 됐단 말이에요. 왜? 이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업 이념이라고 해요. 기업은 이념이 없으면 기업이 안 되는 겁니다. 진로는 뭐를 가지고 놓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든
이념이 있어야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이념의 질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딱 성장을 해요. 그게 이념을 가지고 진로를 놓아서 2대한테 물려주니까 2대가 팽창을 하는데, 이 삼성의 1대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키워줍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념이 활동할 때 어떻게 되냐? 지식인들이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럼 지식인들은 어디로 형성이 되느냐? 이념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식인들은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삼성을 들어갈 때 처음에는 돈 보고 가지 않았어요. 삼성 기업을 보고 갔더니. 기업의 꽃이 뭐냐? 이념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 삼성의 이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인재들이 전부 다 삼성으로 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념, 거기에는 두 번째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이 갔고, 세 번째 이념에는 세 번째 그 인재가 되는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삼성이 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냐? 최고의 인재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대표 기업인 거예요. 인재들은 이념 따라 움직이지 물질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있지를 않는다. 이념 밑에 우리가 인재들이 있는 거지, 이념이 없으면 그 밑에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기업은 이념을 놓아버리면 그건 기업으로 안 칩니다. 그래서 1대가 진로를 놓고 이념을 담아서 물리줘서 2대는 팽창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 컸다라는 것은 이념이 그만큼 깊고 질이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념에 따라서 하늘의 기운을 내려주고 인재를 키워서 글로 붙여주고 이념법으로 전부 다 인재들이 다 들어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을 해버렸다. 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잘 잡아야 돼, 노선을. 그렇게 해서 3대한테 물리줬다, 지금. 팽창은 다 시켰고, 요걸 3대한테 넘어간 것이 지금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3대예요. 1대는 진로를 놓고 2대는 팽창을 시켰고 3대한테 운용을 해달라고 넘긴 겁니다. 그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인가? 이 삼성이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이 무엇이며 여기에 있는 우리 삼성 가족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앞으로 삼성을 운용을 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3대가 물러받기는 했는데 경영의 원리를 지금 못 찾아갖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 가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바르게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가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힘들어지고 크기는 멀쩡해가지고 커가지고 수입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덩치는 컸는데 국제사회에 나갈 때는 바른 기업이 나가야 되는 거죠. 바른 기업. 그러면 지금 삼성이 바른 기업이냐? 인재들을 바르게 그 자리에 두지 못했고 이름을 바르게 만들지를 못했고 국제적으로 나가는 원리를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국제적으로 나가면서 전부 다 부딪힙니다. 이제. 왜? 삼성은 노동자가 없음에도 노동자라는 이름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나가도 어느 만큼 배우고 갖춘 자들을 전부 다 이게 직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고등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직원이 되면 안 돼요. 삼성에는. 세계로 국제로 나가도 싼 임금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최고의 기업이 어떻게 노동자를 데리고 있나? 100% 노동자가 없어야 돼. 인재들을 전부 다 등용을 하고 세계로 나가도 세계의 거기에서의 인재들은 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그 국민들이 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을 노동자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삼성이 다치죠. 삼성은 노동자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해줄 텐데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삼성에 들어오면 삼성 가족이라 해야 됩니다. 직원이 아니에요. 가족이지. 다시 할아버지가 일어날 때 이끌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삼성 가족입니다. 이대가 이끌면서 너무 팽창이 빠르다가 보니까 이걸 직원 중심으로 풀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직원이 아니에요. 삼성은 가족이지. 왜? 하나의 이념을 이루기 위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해서 3대한테 넘어왔을 때 뭐를 정리를 했어야 되냐? 우리 삼성은 가족이라는 중심을 찾아서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삼성은 가족 개념으로 간다. 가족은 배신 안 합니다. 가족으로 가고 우리 삼성의 모든 직원을 연구원으로 이름을 다 바꾸는다. 왜? 이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연구원들이지 이거는 직원도 아니고 이거는 이 노동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회장님 바로 밑에 직계들 간부들 딱 모아놓고 요걸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삼성은 연구원 체제로 간다. 모든 이름을 연구원 체제로 간다. 그렇게 해갖고 누구까지? 청소원까지도 미아 연구원으로 들어가고 경비하는 분도 이래 연구원으로 간다. 연구원과 직원 차이가 어떻게 나냐? 직원은 남이에요. 일하고 돈 받고 이렇게 거래상이지만 이 가족이라는 건 지금 남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연구원이라는 것은 삼성에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갖고 인류에 도움되고 사회에 도움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대표성을 갖거든요. 나라의 대표성, 국제사회의 대표성.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연구님 체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3년만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삼성은 연구원들밖에 없어요. 연구원들한테 노동자를 이용을 해갖고 노동쟁이를 하고 노동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 들어올 수 있느냐?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아니고 연구원님들이기 때문에 항상 3년만 입에서 연구원님 서로가 부르면서 존중을 하면 연구원님은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인 거죠. 각 분야의 연구원이니까. 그렇게 경비를 해도 연구원님이에요. 각 분야의 연구원님이다. 체제적인. 그렇게 존중한다. 우리는 삼성 가족은 존중받는 가족이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에서 잘 짜가지고 세계로 나갈 때도 연구원 체제로 나갈 만한 곳에 가야 돼요. 산 인건비를 따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삼성이 어디든지 후진국이라든지 뭐라 그래?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삼성에서 그 나라에서 주는 인건비보다 배는 더 줘요. 아무리 작게 줘도. 그러면 배를 더 준다 하면 피나는 노력을 해갖고 일로 들어옵니다. 그 나라들이. 그러면 인재가 일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인재들을 노동자를 만들어버린다? 그거는 삼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삼성이 두드려 맞게 돼 있고 여기서 쫓겨나야 돼. 그 나라에서. 이게 지금 노동쟁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노동자가 없으면, 노동쟁의가 없으면 노동단체가 없고, 요렇게만 이야기하니까 또 이쪽에서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나는 이게 짧은 시간에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 이게. 시간이 짧은 관계로 맥만 이야기하니까 이걸 전부 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원님으로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활동을 하면. 연구원님은 일하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연구원님이라고 존중을 해주면 내가 뭐가 꼬이지를 안 하고 풀려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나옵니다. 연구원. 이게 연구원 하니까 어떻게 되냐? 퇴근을 하는데 말이죠. 밖에 나가서 우리 맥주 마시면서도 연구해요. 집에 가도 연구해. 출근과 퇴근이 없어. 그냥 들어오면 여기서 연구하고 밖에 나가면 저기서 연구하고. 연구원님이니까 연구원님하고 노동자는 이야기가 달라요. 노동자로 불리고 있으면 존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한테 페이를 얼마 줄 건데 따지는 거죠. 얼마나 논리 줄 건데, 얼마나 이렇게 일을 시켜 먹을 건데 그만큼 주면 그만큼만 일하려고 그러는. 그러면 사람이 졸아져 가지고 지혜가 안 나와요. 아주 좋은 이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럼 연구원님으로 서로가 존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스스로 나와서 그 연구하는데 스스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오고 새로운 환경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연구원님들이 밖에 나가서도 연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회사에서 당신한테 주는 경비를 더 줄 수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도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저쪽에 이태리를 좀 갔다 오고 싶어. 이태리 가는 경비도 줄 수 있고, 몇 박 며칠 동안 그쪽에 휴가 가가지고 휴가 가서 연구하네. 거기에서 보고 듣는 게 결국은 어디로 들어오냐? 이 회사로 들어와요. 그 에너지들이 들어오면서 이 회사가 발전한단 말이죠. 모든 연구원님들은 연구원님들의 대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노동자는 대우를 못 해줘. 페이를 주는 만큼 일을 잘 하게끔 이거 관리를 해야 돼요. 연구원님들은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도 필요가 없어. 집에서도 안 놀아. 왜?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놀려고 하고 농땡이를 치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자체가 안 나와. 사람은 말이죠, 존중을 받으면 내가 엉뚱한 걸 하고 싶어도 그것이 발상이 안 돼. 존중을 받으면. 회사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존중하면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엉뚱한 생각을 안 하고 그분들을 같이 내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맥힘이 없고, 그럼 탁해지지도 않아. 욕심이 없고, 성과금 안 성과금 이야기할 게 없어. 필요한 거는 항상 대주면 돼. 그거보다 또 10배, 20배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의 삼성부터 이 질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니 너무 요새 좋아. 좋으면 삼성은 아주 빛이 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걸 잘 갖추어 갖고 국제사회에 나갈 때도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이 들어오겠고 하는 삼성. 그러면 세계의 가족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쟁의가 붙지 않고 침투
침투하는 사람이 못 들어와요.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활동하는데 노동 일을 하게끔 노동자 하면은 공산당에서 지금 요 노동자는 우리 과인데 너가 지금 운영한다고 이러고 공산당에서 들어와요. 그럼 들어와 가지고 노동자들이니까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니까 이 사람들을 못 이겨요 이제. 그럼 못 이겨 가지고 너희들의 이익을 대변할 거다 우리가 나서서 그래 놓고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우리 꼬붕 똘마이들을 만들어 갖고 그 힘으로 갖고 이용을 한다. 그래서 기업에 뭔가 투쟁을 해 가지고 기업은 망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노동자를 이해하는 척 하면서 노동당 조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국제사회에 무슨 당 하면은 또 내가 그 의혹에 닦고 또 내한테 뭐라 할라. 무슨 조직들이 전부 다 지금 이게 노동당 정책을 가지고 지금 자본민주주의에서 활동을 하는 자들. 이게 노동자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내 세력을 만들어 갖고 기업을 때려 엎으려고 드는.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의 뛰어난 지식인들이 있다가 보니까 괜찮지만 태국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태국에서 인건비를 태국의 근본적인 인건비보다 2배, 1배 이상 주는데 삼성에 오면 그렇게 주는데 지금부터 2배를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까지 후대까지 전부 다 이 기업에서 다 받아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투쟁을 해요. 지금 들어온 사람 말고 들어온 사람의 자식까지 여기서 다 고용해 주는 걸로 사인해라. 그러고 투쟁이 온다니까? 그럼 삼성이 어떻게 해요? 그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되는. 떠나면 어떻게 돼요? 태국의 엘리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투쟁을 해버리니까 삼성이 떠나면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 그러면 대한민국 삼성이 떠나면 어떻게 되냐? 세계 유수 기업들이 그 태국에 들어온 게 전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가면 어떻게 되냐? 세계의 기업들이 그 나라로 들어옵니다. 요거 잘 알아야 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에서. 그럼 대한민국이 떠나면 딴 나라들도 전부 다 빠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죠. 그게 노동당,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독재를 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우리가 휘말리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안 잡으면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대한민국이 시작을 할 때요. 우리가 대학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나오는 사람들을 뒷바라지 하던 국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였었어요. 근데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공원으로 들어가면 정부에서 그 사람은 침투해가 들어갔다고 잡아냈어요. 대학 나온 사람은 노동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좀 흐트러지면서 그러한 이게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 속으로 파고 들어갔죠. 해갖고 그걸 전부 다 꼬디게 가지고 전부 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데모도 하고 투쟁도 하고 저 기업이 이제 총수들한테 투쟁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여기 시작이 됐던 게 지금 이게 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왜? 답을 못 찾아가. 이 답 하나만 제대로 찾으면 이건 지금 운용돼야 됩니다.
삼성이 바르게 서야 다른 기업들이 전부 다 바르게 돌아갑니다. 그게 대한민국 삼성. 이것은 우리 거가 아니고 인류 겁니다. 대한민국 삼성은 인류의 기업이지, 인자 다 컸기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인자 나가는 것 같아도 이것이 인류 기업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인류를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 운행을 하면 인류가 전부 다 기업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하나가 잘 잡아나가면 인류가 전부 다 삼성을 본보고 그걸 샘플링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따르게끔 돼갖고 있는 인류 기업이에요. 대한민국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가 인류의 모범이 되고, 이것이 인류 공룡의 이바지 하러 나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국민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고 뭔가가 아주 지혜롭게 살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기업 하나가 인류에 얼마나 소중한 그런 대표들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까지 해놔놓고 이제 너무 길게 가면 또 지겹다 칼라. 어마어마한 걸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가면서 인류 기업인, 대한민국 기업인 대기업들은 국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제 정치인이 안 되면 안 돼. 왜? 국제적으로 신용을 얻기 위해 갖고 1대, 2대 노력을 한 것이 3대로 와 있어요. 3대는 그 선조님들이 또 이게 부모님들이 노력을 해갖고 이렇게 온 그 나라에 노력을 했던 걸 가지고 여기에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 그게 국제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건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기획해주고 그 나라를 설계해주고 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러한 기업이 돼야 이제는 이것이 사업가로 변하는 거예요. 국제사업을 하는 거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업. 기업은 성장하는 것, 사업은 그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대한민국은 사업가가 돼야지. 아직까지 기업인이 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 크기만큼 다 컸는데 요 크기만한 앞으로 사업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언제부터 한 15년 넘었죠? 소개를 하면 사업가라고 소개를 해요. 그 전에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 기업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 기업인으로서 활동하면 돼요. 사업가라고 소개해놓고 기업을 한다? 다시 크려고. 기업은 크려고 하는 게 기업이고, 사업은 기본이 다 컸으니까 그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게 사업이에요. 근데 사업가라고 소개해놔놓고 다시 수입을 보기 위해서 내가 크려고 돈을 벌려고 들면 그때부터 사고가 일어납니다. 희한한 사고들이 일어나죠. 왜? 네가 사업가라고 소개된 거잖아. 이제 사업가인지 아닌지 시험 들어오죠. 그럼 딱 걸려. 여기서부터 다치는 거예요. 기업인은 성장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건 이때까지 기업을 하면 일어났고, 일어났으면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은 말이죠, 인류 사회가 전부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한테 조금씩 와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지식인도 그렇게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류 공룡이 이바지 할 때다 이 말이죠. 이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인류 사업을. 그러면 지혜가 스스로 나올 텐데, 인류를 위해서 살면 지혜가 나오고,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면서 그냥 지금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이 빛이 나고 존경을 받고 인류사에 존경받는 그러한 기업인이 돼줘야 성장을 했으면 빛나는 일을 해가지고 인류의 존경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사업가로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국민한테 존경받고 인류에 존경받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돈을 많이 벌었다, 기업을 키웠다,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그 일을 바르게 찾아서 행할 때 그때 빛나고 그때 그 사회로부터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존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3대가 성공을 해야지 1대, 2대가 노력한 것들을 전부 다 빛으로 승화를 해서 존경을 받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나의 아버지도 존경받고 나의 할아버지도 존경받으면서 그게 효를 행하는 게 된다. 3대 부자 없고 3대 거러지 없다는 소리를 우리는 5,000년 동안 해오면서 귀에 못닥다리 않도록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 지금 3대가 잘못되면 1대, 2대가 노력을 해갖고 이루는 것을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는 게 돼서 불효자가 돼요.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이게 대기업은 노동자가 있으면 안 되는 곳. 중견기업은 노동자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30%가 있어야 되는 곳. 중소기업은 노동자가 70%가 있고 30%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 요것이 노동개혁을 하는 데에 키를 지금 먼저 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70%의 중소기업도 70%의 노동자들을 이 노동자 아닌 위층이 있고 그 다음 반노동자라 할까 말까 하는 30%가 있고 밑에 하부의 40%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주고 여기 노동개혁이에요. 노동자들을 페이를 얼마나 주고 일을 더 몇 시간 시키고 이게 노동개혁이 아니고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 체제를. 그래서 연구원 체제로 운용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는 52시간 근무가 없어요. 스스로 근무가 되고 활동이 되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없다 이 말이죠.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할 거를 다 하는 게 연구원들이에요. 응? 휴가를 가고 싶으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나라를 잘 다녀오게 도와주고 이러면 그것이 시너지가 전부 다 기업으로 와요. 사람을 바르게 대해라.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사람을 즐겁게 한다면 이 기업에 스스로 성장을 하고 빛납니다. 그런 거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야 지금 이 사회에. 이제 우리 대기업은 기본이 다 컸습니다. 당신들이 바르게 활동을 하면 엄청나게 빛나고 엄청난 경제가 일어나고 그거로 갖고 이 사회를 또 이끌어가는 정치를 해야 되고 그게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찾아오세요. 천공이 사입인 줄 알고 가지 말고 이 답을 나는 다 찾아갖고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로 나온 사람이니까 나는 인류의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려고 나온 사람이고 인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기업인 지도자들입니다. 당신들이 할 일을 바르게 찾아 한다면 돈은 걱정을 안 해도 세계가 전부 다 당신들한테 투자를 하고 당신들한테 다 경제가 오게 돼 있어.
국민들의 힘이 당신들 지도자들 대기업 총수들한테 달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당신이 잘못하면 국민이 힘들고, 당신이 바르게 잘 나가면 국민이 즐거워서 아주 편안한 이 대한민국 세계가 될 텐데, 인류 세계가 편안해지고 인류 평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당신들이 할 일을 못 찾아갖고 헤매고 있지 않느냐. 왜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이 사람은 50년 수행을 마치고 인류의 스승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거러지로 나왔지만 (2025년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 활동을 하고 세계의 활동을 할 테니까, 멋진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테니까